지난 3월 11일이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50기가 넘는 원전이 폐쇄되거나 정지되고 현재 원전 2기만 가동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시절에 국민투표를 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4%가량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원전을 더 늘려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책임의식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 정책 이후의 전력난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정책을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은 소비지와 먼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송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쓸 전력을 고려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력 송전탑을 통해 전송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당연히 대도시까지 가는 동안에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똑같은 요금으로 고리원전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리에 전력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비용 인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정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주택과 빌딩의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수급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원가 이하로 전력을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도 심했습니다. 현재 탈원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을 주장하는 것은 산업경제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물가를 염려하면서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행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위험성은 비용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에서 원전의 환경과 위험 부담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축소 발표한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치면 경남과 부산, 울산 대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손실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진 가능성이 높은 지대인 활성 단층대 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만 봐도 한반도의 강진 횟수는 무려 4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단층대에서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가남에 있겠다 이터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에너지 자립국을 향한 도전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핵 융합 연구장치 K-STAR를 우리의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쾌거입니다. 아울러 머지않은 장래 우리 손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2035년에 상용화가 예정된 핵융합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원자력은 핵분열 에너지입니다. 이와 다르게 핵융합 에너지는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적 연구기관인 이터의 가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방사능도 없으며 수소를 이용하여 나중에 헬륨만 계속 나옵니다. 헬륨은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융합 에너지야말로 인류가 이용해야 할 미래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35년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인 2012년부터 2035년 사이에 이른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에 관한 출구 전략을 원자력으로 삼는다면 분명 우리 후손들은 폐기물과 원전 사태 이후의 방사능 사태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 후쿠시마 같은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더 하더라도 토건 같은 삽질이 아닌 태양열, 태양광, 조력, 풍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탈원전을 국가의 에너지 출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책이자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고리 원전의 정전 은폐 시도를 보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진 을에 출마하지만 같은 부산 지역의 정책으로서 그리고 국가 미래의 문제로서 탈원전을 공약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트윗도 달고 있습니다. 저는 고리 원전 문제 때문이라도 부산 지역 야권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